이번에 22대 국회 이제 3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자꾸 대표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봉천혁신의 성공과 그 칭찬과 영예는 대표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이 빛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같이 빛나겠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앞에서 뛰었던 분들이 좀 한 발 조금 빠져줘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1차 목표잖아요. 최종 목표는 우리가 대선이죠. 대선 그리고 이렇게 정권을 갖다 탈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가는데 이게 큰 과정에서 우리가 한숨 돌렸다 이렇게 가야 된다면 기도복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조금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한호 걸르고 다시 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상임위 중심이니까요. 네. 그런 상임위에서 우리의 역할을 갖다가 진짜 21대에 비해서 진짜 20%만 더 하자. 그러니까 120% 저희가 발휘한다면 이제 그게 결국 민생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민생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입법부에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 주도하에 이걸 장악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진짜 법사위원장이나 주요 상임위원장의 양보 없이 관철을 해야 하고 또 국회의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여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 우리가 180석 가졌지만 너희가 해봐라 그러 줬는데 180석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네.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180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법을 갖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 여당을 떠나서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거기가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소수인데 거기에 법사위를 준 결과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20대에서는 다수인 우리가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질게.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 열받은 건 사람들이, 당원들이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자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법사위에 계속 요구했던 걸 지금 낸 거야. 법률안을 개정. 야 진짜 아무튼 그 평가는 하기 싫고 근데 거기 동참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탈당했던 분. 아유, 참.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그 역할도 굉장히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지지자들은 이제 정말 개혁입법, 아까 얘기했던 뭐 민생입법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게 좀 뜯어 고쳐라. 시원한 정치 한번 좀 해달라. 이런 욕구인 것 같고요. 그거를 유념해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 흐지부지 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한테 화살이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80석을 받았을 때 좀 반성을 해보면 흥분했어요. 근데 사실 그걸 갖다 운영을 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180석을 갖다 가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시행착오가 저희한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정도의 의석을 얻으면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국힘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의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런 의석을 갖다가 또 한 번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라고 뭐 말하기 싫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희가 진짜로 못했던 거 그리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22대 때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떴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기에 답이 있던데 아군과 우군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의 그 역할이 분명히 좀 약간 미묘하지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제3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에서도 얘기들을 언급을 갖다가 자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혹시나 오해 소지가 생겼을까 봐. 근데 제가 여기서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의와 그 호의에 대해서 분명히 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싶습니다. 항상 정이 있으면 반이 있거든요. 그렇죠. 호가 있으면 불호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국힘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이 4개가 돼버리면 이게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위성정당을 국힘이 만들어보니 이거는 좌우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위성정당 맞는 쪽이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칙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랑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내리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조국 혁신당. 그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인데, 사무직 당직자들하고 국회 보좌진들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정서를 잘 모르더라, 21대 보니. 왜냐하면 다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사무직 당직자는 중앙당에서 자기 일에 바쁘고, 국회 보좌진 또 의원들, 뭐 충분히 예, 의원들 뒷받침하는데 정신이 없거든. 근데 왜 그걸 확인했냐면, 김은경 혁신안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 인식과 보좌진들하고 사무직 당직자들 여론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볼 때는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들이 다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치로 드러나는 게 김은경 혁신안의 여론조사예요. 네, 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단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앙당의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만 명의 권리당원들 중에서 1000명 뽑아서 2000명 뽑아서 얼마든지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정책 현안 아니면 당의 진로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한 2달에 한 번씩이도 한 달에 한 번씩도 필요할 때 해보고, 그것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아, 당원들의 정서는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고 의총해서 그 보고를 하고,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전략위원회 같은 데서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아, 당원들도 저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자기도 고민을 하거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데, 부동산 문제 진짜 앞으로 중요할 텐데, 세금 문제 뭐 등등등등, 우리 당원들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전문가들 몇 명 모여서 늘 그 탁상공론 비슷하게 거기서 그리는 거야, 자꾸 그림을. 근데 이게 탄탄하지가 않더라고.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스튜디오에 나와서 박시영TV 하는 것보다 더 재밌지 않아요? 좀 얘기가 좀 깊어지죠? 예, 예. 깊어지고 진솔해지고. 이거 잘 돼야 하는데, 이거 잘 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지지자들 요즘에 이제 총선 끝나고 다 막 아무튼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약간씩 힘들 거예요. 이제 재충전 다시 좀 쉬었다 다시 재충전하고 막 그래야 할 텐데,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그렇게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과 그리고 국힘과의 대결이다. 우리가 이번에 투표하면은 국민이 이길 수 있다. 우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두려움 속에서 뛰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진짜 떠받쳐 올려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당원들께서도 이번에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아마 정말로 피부로 느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께서 참여하신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체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주당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격려, 더불어 감시, 그리고 채찍과 더불어 칭찬, 이런 걸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첫 순서는 제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먼저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너무 그 공천 과정에서 고생하셨고,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어서 감사의 뜻으로도 먼저 뵙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그 유능한 정당, 강한 정당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김병기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 김병기 의원님 그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질문 좀 해달라, 뭐 이런 어떤
내용 있으시면 생방송 중에 뭐 댓글로 올려주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쇼핑몰을 운영했었어요. 다시 이제 재오픈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박시영 TV닷컴이라고. 솔직히 모릅니다. 번창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시영 TV닷컴 쇼핑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